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120페이지 로마자 3번의 공탁의 절차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권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수만큼 첨부해야 한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재할 때에는 공탁서에 일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을 한 다음에 한 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그때 공탁관은 주요 사항을 전산 등록하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되, 다만 물품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에 공탁자에게 공탁물품 납입서 한 통을 주어야 한다.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을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는데, 물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공탁 물품 납입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공탁관이 이 전송이나 공탁 물품 납입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 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민법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공탁관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탁 통지는 공탁의 유효 요건이 아니어서 공탁자가 공탁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 소멸한다. 로마자 4번의 공탁의 효과. 1번의 채권의 소멸. 공탁이 있으면 변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공탁관이 수탁 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이 있는 때이며, 채권자에 대한 공탁 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에 의사 표시가 있는 때가 아니다. 채권자가 인도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도 관계없다. 그리고 공탁 후 공탁물의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공탁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탁 후에도 일정 시기까지는 공탁자에게 회수권이 있어서 그 공탁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221페이지. 이 때문에 공탁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 발생에 의해서 학설은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나누어져 있다. 해제조건설은 채무는 공탁에 의하여 곧 소멸하나 공탁물의 회수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정지조건설은 회수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탁 시에 소급하여 채권을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례는 해제조건설에 견지했다. 즉 판례는 변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하고, 이와 같은 채권 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제487조 제1문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제489조 제1항 2문이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해제조건설에 맞는 표현이다. 결국 해제조건설을 취하면 옳다.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판례.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유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였다면 그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 사유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공탁이 변제 제공 없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같다.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러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부의 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별도의 일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령 후 그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 여부 한이 없이
수령한 특시 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재결을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탁물 수령에 따른 효과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공탁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탁의 취지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유보의 의사표시는 채무액뿐만 아니라 공탁 원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공탁 공문뿐만 아니라 1222페이지 채무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채무자의 공탁물 인도 청구권. 채권자는 공탁서에 대하여 공탁물 인도 청구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탁에 의해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인치계약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 청구권에 가름하는 것이어서 그 권리의 성질, 범위는 본래의 급부 청구권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그 결과 본래의 급부 청구권에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공탁물 인도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것에 의하여 다루어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탁물 인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공탁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탁을 공법관계로 보면 행정소송을 하야하고 인도 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리게 되나 사법관계 또는 양면관계라고 보면 민사소송에 의하고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변제 공탁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제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의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 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몇 번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가로 니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 사회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 채권자들 중에 누구에게 가액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청구 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한 금액 상당의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권자는 정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그때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 권고 등에서 인정된 가액 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번에)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공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233페이지 양가를 번에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는 공탁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물 보관자에게 귀속하고 채권자가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때에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양가를 번에 공탁물이 금전 외의 소유물인 경우에 소비임치 성립하므로 공탁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실, 동량의 물건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탁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는 그 특정물이 동산이면 공탁소로부터 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갖춘 때라고 한다. 즉, 변제자의 공탁 신청 속에 소유권 이전 청약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되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고 그 밖에 인도 등기를 갖춘 때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견으로 이러한 학설은 부동산에 관하여 타당하나 동산에 관하여는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산의 경우에는 공탁 신청과 채권자의 인도 청구에 각각 반환 청구권의 청망도 청구할까 그에 대한 승낙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인도 청구를 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가 있다고 새겨야 한다. 그래야 동산의 소유권은 인도 청구 시 이전된다고 하여야 한다. 결국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이면 요건을 구비하여 인도 청구를 한 때에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이면 등기를 한 때의 소유권이 공탁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로마자 5번 공탁물의 회수. 일반의 민법상의 회수. 민법은 변제자의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고 있다. 본래 공탁은 변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하지 않는 한 회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회수의 법적 성질은 임치계약의 해지라고 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민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를 1번에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로 통보한 때 양가를 2번에 공탁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 1224페이지 양가를 3번에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 소멸한 때 공탁으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것을 담보하던 질권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런데 그 뒤 공탁물을 회수하면 채권과 질권 저당권은 부활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민법은 질권, 저당권이 소멸하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질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공탁에 의하여 그것들이 언제나 소멸하고 따라서 항상 회수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는 가등기 담보권의 저당권에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하므로 가등기 담보권 등이 소멸한 때에는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공탁이 있으면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지만 그 경우에는 회수권이 인정되고 회수권이 행사되면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의 채무도 부활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의 보호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양가로 4번에 공탁자가 회수권을 포기한 때 이는 명문주장이 없어도 당연한 것이다. 판례해보겠습니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 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2번에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은 민법 제489조의 경우에 1번에 착오로 공탁을 한 때와 2번에 공탁의 원인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도 공탁법에 의하여 회수권이 인정된다는 전혀 의미가 있다. 판례해보겠습니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전부 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예, 공탁은 딱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좋은 판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